안녕하십니까. 2025년 3월 27일 목요일입니다. 시장이 마치 거대한 우주선처럼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지난 며칠간 알래스카 LNG 프로젝트와 K2 전차 수출 소식이 화제를 모으며 방위산업과 조선주가 강세를 이어왔습니다. 한한령 완화 조짐에 따라 문화 콘텐츠 업계도 상승 탄력을 받았고 반도체 종목은 인텔 신임 CEO의 적극 행보 소식에 꾸준한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어제는 해운주가 반사이익 기대감으로 시선을 모았는데 오늘은 미국이 중국산 선박에 고액 수수료를 부과할 가능성이 떠오르며 조선업계에 새로운 기회가 예견됩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무죄를 받은 이재명 대표 이슈로 정치 테마주도 들썩일 전망입니다. BYD가 해외 판매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밝히면서 국내 전기차 부품사들은 기대와 부담을 함께 안고 있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 구리에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소식도 원자재 시장 전반을 흔들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유럽연합의 방위비 증액 흐름 역시 방산 섹터에 추가 호재가 될 수 있으며 조류 인플루엔자 재확산 우려와 미키 시출 개봉 이슈도 미세한 파장을 남기고 있습니다. 오늘은 다채로운 이슈들 속에서 흔들리지 않는 투자 전략과 꼼꼼한 리스크 관리를 권장합니다. 지금부터 시장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미국이 중국산 선박과 해운사에 대해 높은 수수료를 부과할 방안을 검토한다는 소식입니다. 이 정책이 시행되면 중국 해운사들의 가격 경쟁력이 약해지고 물류 비용 상승으로 인해 세계 교역이 둔화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반면 한국 해운업계는 일부 물량을 흡수하며 수혜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STX 그린로지스는 미국의 대중국 정책 강화 분위기 속에서 해운 운임이 유리하게 작용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부채 구조와 실적 변동성이 우려되지만 현재 기업 가치 대비 주가가 낮아 단기적으로 상승 모멘텀이 매우 크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정책 시행 여부에 따라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 것으로 보이니 물류 비용과 정책 변동을 지속적으로 확인해야 합니다. 태웅로직스도 프로젝트 물류 확대와 함께 미국 정책 수혜가 예상됩니다. 최근 자사주 소각으로 주주 환원에 대한 기대감이 높으며 업종 전반의 주가 수익 비율이 낮다는 점에서 매력도가 있습니다. 다만 해운 경기는 세계 경기 흐름에 민감하고 부채 증가 추이도 살펴봐야 합니다. 투자자들은 정책 발표 시점과 운임 지수를 주시하며 분할 매수 전략으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서 이재명 대표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는 소식입니다. 정치권에서는 야권 유력 주자로서의 지위가 더욱 탄탄해졌다고 평가하며 이는 투자 시장에서도 테마주 변동성을 유발할 수 있습니다. DSC 인베스트먼트는 퓨리오사 AI 같은 주요 투자 기업의 가치 상승 기대가 겹쳐 단기 모멘텀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업종 평균 대비 낮은 주가 수익 비율이 매력 요인이나 벼투자 특성상 투자금 회수 시점이 지연될 수 있으므로 IPO 시장 흐름을 주의 깊게 살펴야 합니다. 코나아이는 지역 화폐 사업을 확장하며 무죄 판결로 인한 정치적 안정성이 더해져 단기 상승 여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습니다. 다만 소송 관련 리스크가 남아있고 변동성이 큰 종목이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정치 이벤트가 잦아질 경우 주가가 급등락할 수 있으니 뉴스 출처를 확인하고 리스크 분산 전략을 세우는 것이 좋겠습니다. 세 번째 뉴스는 중국 전기차 대표 기업 BYD가 2025년까지 중국 외 지역 판매를 2배로 늘리겠다고 발표한 소식입니다. 영국과 라틴 아메리카, 동남아 시장에서 공격적 마케팅을 펼쳐 세계의 전기차 시장 점유율을 높이겠다는 계획으로 국내 전기차 부품이나 소재 업체 중 BYD와 직간접적으로 협력하는 기업들에게도 기회가 열릴 수 있습니다. 다만 중국 전기차 업체 간 경쟁이 치열해지고 각국의 전기차 보조금 정책이나 규제 변동이 언제든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장기 추세를 함께 관찰해야 합니다. 시노펙스는 유럽 CE MDR 인증 획득으로 해외 수주를 확대하는 흐름에 있어 전기차 부문과 혈액 투석 필터,
FPCB 사업 등 다양한 영역에서 매출 성장 가능성이 주목됩니다. 최근 단기 모멘텀이 강하게 형성되며 투자 매력도가 높아졌으나 시장 전체가 전기차 섹터의 변동성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상황이므로 재무 구조 안정성과 추가 해외 확장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합니다. 태성은 BYD와의 협력 기대감이 커지면서 전기차 관련주 중 단기 상승 잠재력이 높다고 평가됩니다. 다만 이미 높은 주가 수익 비율로 인해 고평가 논란이 제기되는 만큼 중장기 투자보다는 단기 트레이딩 관점이 유리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특히 글로벌 전기차 시장은 정책이나 기술 변화에 따라 빠르게 움직이는 경향이 있으므로 투자 시기와 분할 매수 전략이 중요하겠습니다. 네 번째 뉴스는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수입 구리에 25%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소식입니다. 관세가 현실화될 경우 구리 가격이 급등해 전자, 건설, 통신 등 광범위한 산업 분야에서 원자재 비용 상승이 예상됩니다. 국내 구리 가공 업체들은 단기적으로 매출 확대 기회를 맞을 수 있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세계 경기 둔화나 수출 물량 감소 리스크를 고려해야 합니다. 이구 산업은 구리 가격 상승 시 단기적 수혜가 예상되며 펀더멘털 대비 저평가 상태라는 평가를 받습니다. 원자재 가격 변동이 심할 때는 기업의 재고 관리와 이익 구조를 면밀히 살펴야 하며 정책 변화에 따른 관세 리스크도 늘 염두에 둬야 합니다. 서원은 구리 테마주로 분류되며 짧은 기간에 큰 폭으로 움직일 수 있다는 점에서 단기 매매에 관심이 높습니다. 하지만 부채 비율이 높은 편이고 실적이 안정적이지 않아 변동성에 취약하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현재 구리 선물 가격이 크게 출렁이는 국면이므로 투자자들은 관세 정책 발표와 관련 지표를 수시로 확인하며 시나리오별 대응 전략을 세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제 시장은 미국의 중국산 선박 수수료 부과 검토와 이재명 대표 무죄 판결, 중국 전기차 업체 BYD의 해외 판매 확대,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의 구리 관세 이슈가 뒤엉켜 한바탕 춤판이 벌어지는 모습이었습니다. 해운과 조선주는 미국의 대중국 제재 효과로 반사이익이 기대되지만 관세나 물류비 변동에 따라 언제든 춤이 끝날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재명 대표 무죄 소식은 정치 테마주의 불꽃을 다시 지폈으나 법적 이슈가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니니 조심스러운 접근이 요구됩니다. BYD는 글로벌 전기차 무대를 향해 한 발 크게 내디디며 관련 부품 소재주를 들썩이게 했고 구리 관세 가능성은 원자재 시장에 불을 지피며 구리 관련 기업들의 단기 강세를 이끌었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차트의 요란한 박수갈채에 흔들리지 않고 기업의 실제 가치를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워렌 버핏이 말했듯 다른 사람이 탐욕을 보일 때 오히려 조심하는 태도가 투자의 왕도입니다. 어제의 뉴스에 이리저리 휘둘리지 마시고 한결같은 투자 원칙을 지켜나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다음에도 시장의 흐름을 더 깊이 짚어드릴 테니 기대해주세요. 오늘 하루 마무리 잘하시길 바랍니다.